K 메달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궁 메달리스트 박성수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름은 스자랄. 스포츠를 잘 아는 사람들이 스포츠를 잘 알려주겠다는 뜻으로 스잘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진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행신 금메달리스트 김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렇게 한마디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마디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현재 그 구름이라고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할 때 그 전체 화상 프로그램을 지원 중개했던 회사입니다. 거기 화상사회 연구소장이고요. 오랫동안 마케팅을 했었고 오늘 이 주제가 되는 빅샷에 저작이 됐는데 혹시 홍보가 된다면 책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했네요. 네. 혹시 스자랄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십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걸 더 잘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니까 한번 열심히 알려보겠습니다. 요즘 뭐 연밥바꾸니 뭐 이런 알지도 못하는 말들이 막 유행하는데 그거보다는 스자랄이 훨씬 더 족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포츠 뭐 저희들도 이제 올림픽 출전하고 해서 조금은 알지만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좀 더 한번 파고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소장님 마케팅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오늘 어떤 시각에서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인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빅샷이라는 것이 꼭 마케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스포츠도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 빅샷 사례가 있고 또 여기 계신 두 분 우리 K 메달러 분들처럼 개인이 또 빅샷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또 스포츠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 한번 다뤄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한국 스포츠의 큰 흐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스포츠의 빅샷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소장님 빅샷이 뭐죠? 사실은 제가 책을 쓰다가 골프를 치다 보니까 나이샷 그러잖아요. 끝내주게 샷 치면. 그래서 뭔가 샷자를 넣어야 되겠는데 나이샷은 아니고 해서 빅샷이라고 일단 했는데 저는 그냥 세상을 움직인 훌륭한 시도 이 정도의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어단을 찾아보니까 두 분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거물. 뭔가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빅샷이고 사람이에요, 사람. 저는 그런 일을 하려는 시도 정도로 했는데 오늘은 두 뜻을 그냥 번갈아 가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빅샷님들은. 예. 김용호 메달리스트, 우리나라 스포츠 알리면 뭘 알아야 할까요?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냥 올림픽을 열었는데 유도도 있고 레슬링, 복싱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림픽 책으로 책 쳐준다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뭐 부족할 것 같아서 최초로 타이틀에 맞는 키워드만 골라서 최초의 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라고 한번 해볼까요? 송기정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냥 송기정 선생님께서 베를린에서 금메달 땄는데도 그때 일본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장기를 가리고 고개 숙였던 그럼 송기정 선생님 결승 통과 장면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Sieger im Marathonlauf, Hitachi-Son, Japan. 저때 송기정 선생님보다는 남성용 선생님도 그때 3등 했을 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송기정 선생님만 아직 남성용 선생님 모르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송기정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신의주 출생이세요. 굉장히 추운 데잖아요. 그 다음에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난의 곳이고, 거기서도 또 선생님 하필이면 엄청 가난하셔가지고, 가장 돈이 안 드는 달리기. 예, 달리기만 하셨답니다. 옛날에 송기정 선생님께서 88년도 저희 한국에서 올림픽 할 때 트랙을 한번 뛰려고 여름 나이에 옛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 1년 동안 연습을 했다는 게 그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 생각날 때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전설, 신화, 뭐 그렇죠. 레전드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용어로 하면은 진짜 큰 빅샷을 제일 먼저 터트린 거야 스포츠계에서. 일본 애들이 가장 감시가 덜했던 게 스포츠 쪽이었거든요. 나머지는 사상의 문제니까. 거기서 먼저 터졌다는 게 스포츠가 늘 우리나라가 힘들 때마다 먼저 신호탄을 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기정 선생님을 꼽은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 전했을 때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은 뭐 그 후에 우리 70년대, 80년대도 그렇게 놀랐는데 그걸 접한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비전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린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 돈으로는 뭐 환산할 수가 없는 자부심의 회복이잖아요. 네. 그러다 광복 이후 1948년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는데 런던까지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올림픽 복권까지 발행해서 어렵게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발행했던 올림픽 복권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그때 당시 올림픽 이번에 그때 발행됐던 올림픽 복권인데요. 여기 보면 올림픽 후원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사진 속에 주인공은 올림픽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정경무님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액면가 100원. 얼마 전에 우리 도쿄에서 패럴림픽 할 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되게 어렵잖아요. 거기 선수가 태권도에 참가하려고 몇 나라를 돌면서 아주 어렵던 그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거든요. 저 사실 그거 볼 때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갔을 텐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무려 20박 21일에 걸쳐서 거의 7개, 8개 나라를 거쳐서 갔다는 거예요. 뭐 직항으로 하면 12시간 정도면 런던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와 정말 눈물겹네요. 20박 21일에 돈도 없었으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시합까지 한다는 이게 상상이 그렇죠. 안 갑니다. 정말. 그 예선 결과가 참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성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네. 처음 참가한 올림픽에서 동메달 2개, 복싱 라이트급 한수환 선수, 그리고 역도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을 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종합 순위가 어떻게 됐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알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무려 32위나. 우와. 전 세계가 지금 기준으로 270개인데 네. 어쨌든 270개가 참가하지는 않았겠지만 네네. 32위를 했다는 것만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하계올림픽에서 최다 메달을 딴 종목은 뭘까요? 저는 빅샷 거짓 안 하니까 황선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저요? 저는 양궁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유도입니다. 메달 개수로는 유도가 46개.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양궁은 총 43개, 레슬링은 36개. 이야. 근데 이제 금메달을 보면은 한양에 달라. 양궁이 27개. 유도, 레슬링이 11개. 그래서 당연 양궁이 금메달로 해서 1등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올림픽의 최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그건 진정호겠죠. 저도 진정호 선수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제 귀에 박혀 있는 거 보면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금메달 4개. 총 6개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김순영 선수도 똑같이 금메달 4개. 그리고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그래가지고 총 6개 딴 거는 똑같은데 진종호 선수가 은메달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좀 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학력 중시하는 사회니까 우리 저 사법시험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사법고시. 근데 거기서 수석 합격보다 힘든 게 이 국제대회에서 그렇죠. 메달 따는 거다. 어디 좀 한국에서 노는 거하고 국제사회에서 노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금메달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바뀌겠죠? 지금은 이제 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출전만 해도 그 집 앞에 조그만 비석을 하나 해줘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죠. 참 근데 이 가문의 영광인데 올림픽에 출전해서 동메달만 따도 우리 눈치 봐야 돼서 그죠? 근데 지금 좀 많이 아니 바뀌었죠. 저 눈치 보지 맙시다. 그냥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후배들은 많이 네.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셀카찍. 그럼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개인 종목에서 최연소 메달리스트는 누가 있을까요? 옛날에 김순영이 제일 어렸을 때 따갖고 요번 올림픽에 양궁에 아 그렇죠. 김재덕 예, 코리아 파이팅! 아, 그때 당시에 서양수 선수는 17세 40일. 그래서 84년 LA 올림픽 때 금메달. 그리고 네. 김재덕 선수는 17세 3개월. 김순영 선수도 17세 5개월입니다. 아, 2개월 아 차이. 17세네. 네. 저 같은 경우는 18세 4개월.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네요. 서양선 선배는 지금 LA에서 양궁 클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갈 때 한 번씩 보는데 우리나라면 주식회사 정도 되는 거예요. 체육관을 사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 금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정답. 이거는 제가 압니다. 레슬링 네. 양정모. 아 맞습니다. 예, 그나마 제 기억권에 들어가는 엄청났죠. 네, 예. 맞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대단했죠. 국민들 반응도 엄청 뜨거웠고 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랑스럽고도 값진 금메달입니다. 영광의 얼굴들 우리 선수단 이른 야, 저기 광화문 시청합곡이네. 수많은 국민이 나와 환영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때는 올림픽 나도 88 끝나면은 이 진짜 몇만 명 모인 데서 카프레이드 금메달 하나, 동메달 넷을 차지해 종합 순위 19위를 기록하고 개선했습니다. 귀국을 했는데 환영단이 1000명 정도 됐고 카프레이드를 했는데 200만 명이 인파가 몰려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때는 우리는 저 동네에 있는 전파 가게라는 데가서 봤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진짜 대단했어요. 복싱, 양궁, 파이팅 하는 데서 초기에는 성과를 많이 냈는데 그때 우리가 좀 잘 못 살았던 시기에 정말 중요했던 게 이제 투지, 뭐 근성, 승부욕 뭐 이런 거였잖아요. 난 이 조건에서도 내가 해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당시 우리 국민들한테도 훨씬 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부산에서 계시는데 지금 고향에서 재능 기부 공동체 사단법인 희망나무 커뮤니케이션을 지금 이사장으로 맡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지금 많은 후원도 하고 뭐 동시에 뭐 그런 거 하고 있답니다. 훌륭하시네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우리 그 메달리스트들이 그 뒤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후학도 양성해내고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냥 메달리스트를 보면 자기가 받았던 걸 대갚아준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마음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시대는 좀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소장님 광복 이후 맞이한 첫 금메달이란 말이죠. 마케팅 전문가로서 사회적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우리 마케팅에도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근데 네네.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데 박세리 선수가 그냥 그 우승을 한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기적의 샷을 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증폭되거든요. 그렇죠. 극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저 양정모 선수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 나라가 들썩했어요. 그리고 국민적 기운이 확 살아나는 걸 우리도 느끼거든요. 뭐 그런 전설적인 분들 많잖아요. 뭐 이에리사 선수가 한번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면 갑자기 전국에 탁구장이 막 생기고 중학생, 고등학생 취미가 전부 탁구 다 바뀌고 맞습니다. 저도 탁구 꽤 했습니다. 네, 그렇죠. 덕분에. 탁구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거를 일일이 환산할 수 없지만 한 몇 조 이상의 효과는 낼 거라고 생각해요. 최초를 말하면 서울올림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올림픽 우리나라가 대변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단했죠. 워낙 이제 국가적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그때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이 도로에 이제 노점상도 엄청 많고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빈민촌도 꽤 많았고 사실은 이제 빈민촌도 막 급히 이렇게 철거하고 노점상들도 다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생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그 뒤로 사실
서울시가 어쨌든 굉장히 깨끗해지고 한 단계 테이크업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게 그냥 보면 올림픽을 한번 치르면 그게 시대가 한 10년을 앞당긴다는데 또 88 올림픽을 안 했으면 저희 나라를 모르는 나라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우연히 한번 국가 이미지 관련해서 봤는데요. 무려 10몇 년 전만 해도 분단 국가, 곧 전쟁 날 국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밖에 몰라요. 네.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88 올림픽이 처음으로 점을 딱 찍은 거예요. 올림픽을 치른 나라. 서울 올림픽의 슬로건과 주제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손에 손잡고 뭐 네, 이거 그때 그렇죠. 당시 뭐 국민가였죠, 국민가. 네. 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그래도 개막식을 또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랑스러운 모든 지구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눈부신 햇살처럼 쏟아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개최로 경제 효과는 엄청났다고 들었는데요. 290만 명 관람객이 찾았고요. 290만 명이면 엄청난 거. 네네. 고용 유발과는 34만 명. 예, 요즘 뭐 10만 명도 크다고 그랬는데, 네. 그다음에 생산 유발과 4조 7천억 원. 지금처럼 500조 예산인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 예산이 100조도 안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국가 예산이. 네. 그러면 지금 500조니까 20조 가까운 효과를 냈다는 거죠. 네. 또 서울 올림픽을 보면 그냥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탁구의 현정화, 유도의 김재혁, 복싱의 김광석, 역도의 정명관 선수, 뭐 양궁의 김순영, 또 우리 박성수, 우리 저기도 있겠지만. 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 영상도 되게 많았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갈까요? 아, 예, 좋죠. Medaldo, the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Korea, Park Sung-soo. 그때도 숱이 많았네. 아, 박성수 메달리스트가 그 당시에 88년 올림픽 때 남자 양궁으로 최초로 나왔다. 네, 아, 대단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죠. 그때 당시 이제 단체전 전인수 형님하고 이한석 형님 단체 금메달 따고 그리고 개인전은 남자 최초로 이제 동메달. 동메달 오. 따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84년도 서양순 누나 그때 따고 그리고 88년도 그때 이제 단체전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지금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 때 보셨지만 9연패를 지금 달리고 있고. 그때 양궁 선수들 환경은 어땠어요? 저희들이 83년도에 국궁협회로 저희들이 같이 있다가 83년도에 정몽준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회장님. 오시고 84년 LA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그다음부터 맡으셨어요. 그래서 정몽구 회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최첨단 장비에 좀 기술을 많이 해주시고 88년 올림픽 금메달을 이제 3개 땄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정관왕을 꿈을 꾸는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인가 아마 초등부, 중등부 장비를 지원 다 해줍니다.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는 양궁을 시작하면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 장비가 비싸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맞지만. 지금도 다 주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 네. 메달 따고 나서 뭐 인기가 제일 많았었죠. 없었어요? 뭐 이렇게 뭐 팬레터 같은 거. 뭐. 팬네트는 그때 하루에 한 100통 이상 이야. 집에서 갑시다. 빨리. 그리고 선수촌하고 집하고 있는데 집에는 꾸러미로 이제 들어오고 선수촌에는 한 30통, 40통. 가족 오락관 뭐 이런 TV 프로그램. 저는 뭐 스포츠계는 아니지만 사실 양궁은 마케팅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훈련 과정부터 뭐 천둥 칠 때 샷을 한다 뭐 실제로 어떤가요? 직접 해보신 메달리스트께서. 88년 올림픽 때만 해도 저희도 선발전을 11회, 12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소화해내는 그 발수가 한 4,000발이 넘어가죠. 더군다나 그때 아마 양궁이 단체전이라는 게 처음 생겨났잖아요? 단체전하고 뭐 어떻게 달라요? 지금 올림픽은 엔트리가 3명인데
딱 3명만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한 명이라도 난조가 있으면은 좀 그렇죠. 불안한 감을 안고 아. 게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도 개개인 각자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관리법이 다 있습니다. 견제를 엄청나게 한다면 막 룰도 막 바꿀라 그랬고 또 그거에 대응해 나가는 그 후배 선수들이 좀 어떤가요? 저는